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논리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if 함수의 기본 개념부터 if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상황에 따른 if 함수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대체할 방법으로 vlookup 함수를 사용할 건데 이 두 함수의 상황별 쓰임새와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if 함수란 의미 그대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과값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A 값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B 값을 출력해라 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예제를 통해서 바로 if 함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부서를 기준으로 영업팀인 경우에 영업본부로, 그리고 그 나머지 팀인 경우에는 경영본부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옷셀을 선택하고 는 if 대문자로 쓸게요. D 옷셀이 같을 경우, 뭐랑 영업팀이랑 같을 경우, 문자를 쓰실 때는 항상 따옴표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쉼표하고 영업팀일 경우에는 영업본부로, 다시 쉼표 한번 하고 아닐 경우에 반환할 값, 아닐 경우에는 경영본부로 출력을 해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런 다음에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영업팀인 경우에 영업본부로 출력이 되었고 나머지 기획팀이나 총무팀인 경우에는 경영본부로 출력이 되었어요. if 함수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은 조건이 한 가지였잖아요. 영업팀인 경우라는 조건이 하나였는데 조건을 하나 더 늘려서 영업팀인 경우에 영업본부로, 그리고 기획팀인 경우에 경영본부로,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 관리본부로, 그 나머지는 총무팀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입력을 해볼게요.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이 if문의 이 세 번째 인수를 쓴 자리에 if문을 다시 한번 중첩해서 사용을 해요. 경영본부를 지우고 여기에 다시 if를 쓸게요. if 가로 열고 역시 이번엔 D5셀이 기획팀인 경우 쉼표 경영본부로, 쉼표, 그리고 조건 1, 2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본부, 가로 닫고 엔터. 다시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영업팀인 경우에는 영업본부로, 또 기획팀인 경우에 경영본부로, 그리고 그 외 나머지의 경우, 총무팀인 경우죠. 총무팀의 경우에는 관리본부로 출력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조건이 10가지 이상이라면 if 함수를 10번을 사용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다. 다중 조건이 있다면 if 함수를 출력한 만큼 중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함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if 함수를 대체할 vlookup 함수 알아볼게요. vlookup 함수는 참조 함수예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의 정보를 참조해서 결과값을 찾아내는 함수로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예요. 예제 2번으로 와볼게요. 제가 방금 vlookup 함수는 다른 테이블의 정보를 참조해서 결과값을 찾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부서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 참조되는 부서대로 각 이 본부를 입력시킬 거예요. 이 옷셀을 선택하고 vlookup 함수 바로 입력해 볼게요. 는 vlookup 가로 열고 찾을 값, 첫 번째는 찾을 값 D5셀이죠. 그리고 쉼표, 그리고 참조 범위를 쭉 드래그해서 지정하시는데 이때 F4를 눌러서 절대값으로 이 참조 범위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해줄 거예요. F4 그리고 쉼표. 이번에는 찾을 값으로부터 기준축으로부터 몇 번째 있는 열을 참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호를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 이 D열에 있는 이 부서 그리고 이 H열에 있는 이 부서가 서로 매칭되는 거, 서로 맞는 경우에 이 본부를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H열 본부를 기준축으로 이 기준축이 열 번호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있는 본부는 2번이 되겠죠. 열번호 2번을 써주시고 다시 쉼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true와 false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true를 입력하면 유사일치하는 값을, 그리고 false를 입력하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true와 false를 그대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입력하는 것조차 나는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0이나 1로 대체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true는 숫자 1과 같아요. 그리고 false는 숫자 0과 같아요.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false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 false 대신에 0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각 부서에 맞는 값이 맞는 본부가 찾아졌어요. 회계팀 한번 볼까요? D열은 상대 참조로 내가 이동한 만큼 참조 셀도 같이 이동이 되었고 이 참조 테이블은 절대 참조로 움직이지 못하게 범위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회계팀인 경우에 경영본부 값이 잘 출력된 것 같아요. if 함수는 엑셀 함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 함수예요. 그래서 무조건 if 함수를 사용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펴본 예제처럼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두 함수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어 본 거예요. if 함수와 vlookup 함수는 조건과 참조하는 결과값을 찾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차이를 보였어요. 함수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if 함수로 여러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도 있지만 vlookup 함수 참조 테이블을 만들어서 참조값을 찾아올 수도 있고 좀 더 쉽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if 함수와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if 함수의 문제점을 vlookup 함수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 두 함수를 비교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